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앞에 강의에 이어서 바로 이 비문학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비문학은 문제 푸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독해 방법, 뭐 속독, 또 가지치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사실. 자, 그런데 제가 다 가르쳐주고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요거 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비문학 정리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뭐 여러 가지 장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장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현대, 뭐 어떤 현대 철학, 또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현대 과학, 뭐 인문학 다 배경 지식으로 정의를 해놨죠, 그렇죠? 음악사, 뭐 르네상스부터 이어져 온 음악사, 또 예술사, 미술사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요. 뭐 장르에서 조금 더 넘어가자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경제 지문이랑 그리고 행정법, 형법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법은 나올까 싶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경제 뭐 MMA라든지 뭐 행정법 뭐 소급부터 시작해서 뭐 유효 뭐부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런 정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강의를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언젠가 강의 올라올 겁니다.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경제도 행정법도. 알겠죠? 자, 웬만한 뭐 배경지 정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경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또 요청해 주시면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배경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독해법으로 해서 제가 가지치기, 속도, 그쵸? 10초의 비법, 이렇게 이 정도 했죠. 여러 개 한 것 같은데. 또 지문 유형, 그쵸? 지문 유형에 따른 읽기 등등도 이렇게 좀 했었어요. 제가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뭐 최고난이도 남은 지문이다 해가지고 딱 그림 있고 딱 그림 있으면 어떤 부분에 뭐 내용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등등등 설명해놨죠. 그래서 이 비문학 문제풀이에 대한 건 따로 제가 이제 지금 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강의 중에서 꼭 가지치기랑 뭐 10초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할 거, 지금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독해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뭐 구독수, 뭐 조회수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거 보고 하는 건 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요거 두 개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 여러분 성적이 쭉쭉 올라가니까요. 자, 요거 자,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요거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거는 흔히 우리가 독해법이에요. 독해법. 자, 그런데 지문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문학 읽을 때 시, 소설 이런 거 읽을 때 이야기, 뭐 시퀀스 중심에서 읽어라 이런 얘기도 했고 전 시간에 바로 강의했죠. 그리고 또 사건, 뭐 배경, 대사, 뭐 심경, 뭐 감정 이런 게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읽어야 한다까지 했는데요. 이거랑 별개로 독해법이랑 별개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를 잡으면서 읽은 거는 별개로 수업했잖아요. 기억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문학에서 문제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1번은 뭐가 있을까요? 배경. 시대 배경. 추론 문제가 나오죠. 간단하게. 지금 비문학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배경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건의 흐름. 그쵸? 어떤 핵심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핵심 물건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나오죠. 반전이 되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3번은 뭘까요? 또 등장인물의 갈등 이런 거 등등등 나오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중심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파악하는 거랑 문제를 보기 위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달라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를 안 했냐 하면은 독해를 강조해서 읽으면 독해를 제대로 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딱 읽으면 이거 문제 나오고 이거 문제 나오고 이거 문제 나오니까 이거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진짜 그 문제 나오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딴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감이 잡혀요. 왜요? 나오는 게 똑같으니까. 뭐 지문 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생각하는 건.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읽고 이런 거 좋지만 문제를 풀 때 어떤 게 있냐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네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을 표시해라. 이런 거 했었죠. 그쵸? 그래서 처음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지문을 읽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다 가리고 지문만 읽은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체크해봐라. 그리고 나서 문제 딱 본 다음에 네가 체크한 것과 문제 낸 사람이 이 문제를 냈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성적 올리는 비법이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도 뭐 한번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필요하다면 또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요청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 올라갑니다. 일단 그런 게 있는데요. 비문학도 제가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게 있다라는 거죠.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키워드를 중심에서 읽을 게 있고요. 그리고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대, 또 인물, 주장, 이렇게 전개가 되는 방향이 있다 했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거 키워드 문제다, 흐름 문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전개 방법이 됐는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두 가지 대비되는 학설 또는 주장이 나오게 돼요.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초에 썰을 좀 풀어주고요. 썰을 풀어준 다음에 반드시 1번 해서 주장이 나갑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갈라질까요? 그 다음 문장에 1번은 요만큼 나오지만 여기서 어떻게 나오고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나 하면서 2번이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1번에다가 1번, 2번으로 갈라진 포인트를 만들어놔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거 1번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 2번으로 간 다음에 강조가 들어가죠. 이렇게 또 강조, 이런 식으로 거기서 끝맺음을 맺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대개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전초 했어요, 1번 했어요, 그 다음 반전 1번, 2번으로 나눠져요. 내가 주장하는 거 끝맺음, 강조, 마무리.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대부분이죠, 사실. 이런 문제가 뭐 너무 많이 나오고 흐름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는 방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키워드가 뭐냐면 어려운 지문 있죠. 흐름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어려운 뭐 낱말 혹은 어떤 단어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어려운 지문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지문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그림이 들어가거나 그래프가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곰인형이 있죠. 우리 알 거예요. 마스코트 인형.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얘를 여기를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전혀 다르게.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지막 여기를 우리 가려줘야 돼. 인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 여기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각도에 의해서.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 각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 중심의 설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 읽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그렇죠? 엄청 어렵죠? 근데 제가 이 문제 풀 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해도 돼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요거를 많이 풀 때 빨리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발췌해서 풀어요. 발췌. 야, 흐름은 됐고, 흐름은 너무 어려워. 흐름은 됐고, 또 주장 이것도 됐다. 그럼 흐름도 어렵고 주장도 어려워. 그런데 뭐만 잡냐면 흐름과 주장은 버리되 뭐만 잡냐면 뭐죠? 사실 여부.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팩트 체크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곰돌이한테, 곰돌이는 귀가 2개인데 귀가 2개죠. 그런데 지문에는, 문제에는 곰돌이는 귀가 하나다 라고 지문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그럼 그것만 체크해서 쭉쭉 풀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사실 여부만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지문을 딱 봤을 때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막상 문제는 쉬워 라는 게 이런 지문이에요. 많이 좀 이해가 되죠.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국어 많이 푼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뭐 뻔하죠. 이 키워드랑 더하기 흐름이 같이 잡힌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지문이죠. 이런 것들은 빨리 버리고 사실 이제 다른 지문 풀어야죠. 그게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고사 고득점하는 비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피해라 라는 거죠. 굳이 푼다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겠죠. 흐름.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건도 아니고 어떤 주장이죠. 주장.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더럽게 어려운 전문 지식 내용이에요. 블라블라블 썰을 풀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반대한 다음에 또 주장이 있어. 또 썰을 풀어. 이렇게. 그러다가 또 뭐죠? 강조. 혹은 흐름을 이어가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온다? 인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또 어떤 제시어라는 게 뭐냐? 어떤 아까 말했던 요거 주장이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팩트라기보단 곰돌이 같은 명사에 대한 설명.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서 또 설명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짬뽕이 돼요. 짬뽕. 그러면서 요것을 이해시키는 그림이나 어떤 그래프나 이렇게 나와주고요. 이런 거 봤죠? 그쵸? 그 다음 그림, 설명으로 이어지는 더럽게 어려운 지문들 보죠? 이런 거 재작년이죠. 재작년 국어 34번이었나? 요 지문 이거 정말 이렇게 나오고 문제조차 길었던, 그래서 문제가 하나의 지문처럼 보였던 그런 틀리라고 낸 지문이 바로 이런 형식을 띱니다. 그렇죠? 크게 세 가지로 넘어가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국어 전체 문제당 딱 한 문제 나요. 한 문제 딱 하나요. 딱 하나. 그리고 보통 문제가 4개 혹은 5개가 나오는데요. 4개가 나오면 감사하죠.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답은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늦게 풀어라.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면 키워드랑 흐름이 정해지고 또 흐름에 대해서 반전이 나오고 설명이 아니고 또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것은 버리기에 합당하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잡고 있다가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쌤, 왜 저 한 지문 보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 보는데요 2시간 걸렸다니까요.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기했죠. 그건 네가 실력이 없어서니 그 문제를 버리고 쉬운 걸 풀어라 라고 했죠. 답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득점,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지문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앞에 거 다 맞아주고 정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 문제를 찍던지, 알겠죠? 정확성을 끌어올리고 이 문제를 찍던지, 아니면 정확성도 끌어올리고 스피드도 잡고 이 문제를 풀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건 확실하죠. 여기서 틀리라고 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생소한 장르다 이러면 죽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거 손대면은 다음 문제까지, 다음 지문까지 연결이 돼서 그냥 이게 망가집니다. 수능 자체가. 여러분 문제 푸는 페이스가 와장창 깨져버려요. 이런 것들은 피하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비문학 그리고 문학 그리고 화작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지문을 봐야 되는지 그동안 강의했던 거 총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지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키워드 지문이다,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흐름 잡고 푸는 것들 등등등, 실제 예시로 문제를 통해서 들어주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강의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잘 이해가 됐죠? 그러면 또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3월달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사실. 3월달 모의고사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긴장하면서 봄방학이라고 마음 풀지 말고 좀 빡시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